네,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전기요금 개편의 진짜 수혜주는 무엇인가 이런 타이틀이 나갔습니다. 궁금한데요. 무슨 기업일까요? 한국전력일까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남인식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전력입니까? 이제 전기요금 개편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죠. 이제 한국전력도 분명히 수혜를 보긴 하지만 스몰캡 쪽에서는 누리텔레콤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텔레콤. 네. 요 내용은 잠시 후에. 근데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네, 기존에 전기요금이 원가랑 연동이 많이 안 됐는데 일단 네. 원가랑 연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변환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요금 부과를 조금 더 하겠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리텔레콤과 관련된 거는 이제 계시별 요금제, 그러니까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계시별. 네. 이걸 거꾸로 해야 돼. 시계별 이렇게 해야겠네. 이게 발음이 좀 그래가지고. 네. 네. 하여튼 시점과 계절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한다. 네. 좀 복잡한 구조일 수도 있지만 누리텔레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지능형 검침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AMI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제 누리텔레콤이 하는 사업이 이제 지능형 검침 인프라인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은 기존에 이제 전력이나 가스 검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경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매월 도시가스 얼마나 사용했는지 검침원들이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람이 와서 일일이 검침합니까? 네,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방식 아닌가요, 그게? 네, 그렇죠. 수치, 계량기의 수치를 보고 네. 알려달라고. 그래서 적어놓고 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는군요. 네, 너무 근데 놀랍게도 이제 전국에서 좀 검침원 활동하시는 분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보니까 네. 아직도 그렇게 조금 옛날 방식으로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제일 큰 문제점이 실시간으로 전력 확인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서 네. 이제 검침원분들 안전 문제도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지능형 검침 인프라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검침원 없이 원격으로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그게 안 돼 있군요. 네. 아직 이제 보급률이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 신규로 설계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네. 보통 다 저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좀 구축이다 보니까 네. 단독주택에 사시는군요. 아파트인데 좀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아까 그림 자료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 그림 자료에서 화면으로. 네,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미터기, 그러니까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라는 게 이 스마트 미터기 제조 그리고 집중기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총망라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누리텔레콤의 사업 영역입니다. 어느 하나만 띄워놓는 건 아니군요. 네, 이걸 통합해서 제공을 하는 게 누리텔레콤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근데 예전에는 저 계량기라고 하는 것들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거나. 해갖고, 네, 그런 네.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공평하게 정량으로 딱 검침을 해서 과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요금 체계가 개편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을 거고 다 보편화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누리텔레콤이고 네. 누리텔레콤이 이 뒤에 텔레콤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그런데 네. 지능형 검침 인프라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90% 정도 되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2015년에는 노르웨이 소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좀 입증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20만 호 이제 AMI 지능형 검침 인프라 사업에서도 경쟁자들을 제치고 단독 입찰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풍부한 사업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입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수주를 받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 뉴딜하고 지능형 검침 인프라하고는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뭐 그린 뉴딜 오늘 또 바이든 이제 체제의 그런 이슈도 많이 가지고
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그린 뉴딜, 뭐 그린 관련해가지고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네. 얼핏 생각하면 뭐 전력 실시간 파악하는 거랑 뭐 태양광, 풍력 발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린 뉴딜 관련돼가지고 정책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가 가장 필수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간헐성이 있죠.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생산량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전력 수요를 이제 분산해가지고 네. 피크타임 전력 수준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당연히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한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한번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이제 여름 때 너무 더워서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은 네. 갑자기 이제 이게 탁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전력 공급 체계에서. 근데 전력이 너무 넘쳐나도 블랙아웃이 온대요. 그래갖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가지고 일치화시키는 네,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 공급단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쏠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풍력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까 바람이 네.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중간 단계에서의 이런 조율 시스템, 검침 AMI라는 게 네. 필수적이라는 게 언뜻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 리포트 제목을 쓰셨는데 네. 찐이죠. 네. 네. 오늘 은유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썼는데 뭐 광어, 도다리 나왔고 막 이런 네. 뭘 궁금하시죠, 뭔지? 좀 봐야겠네요. 네, 아니 보지 마시고. 자, 찐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 수혜라고 사셨는데 네. 전기요금 개편안과 AI 보급과의 연관성. 이거 앞에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네. 추가된 내용이 있나 보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개시별 요금제라는 게 여름처럼 전력 수요가 몰리는 때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전력에서 그대로 있는 내용을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시게 되면은 개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은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AMI가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누리텔레콤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빅데이터를 모아보겠다는 거 같기도 그쵸. 하죠. 그죠? 네. 아까 그 개요도를 보여주셨지만 네. 검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솔루션들, 네. 뭐 데이터 이것저것 뭐죠? 이거는 국내 AMI 시장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까지는 2,250만 호 이렇게 미터기 공급하겠다인데 아직은 저거는 이제 목표치이고 저게 한 절반 정도인 약 1,000만 호 정도만 지금 AMI가 보급된 상황입니다. 저기 자동화되어 있는 무인 검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절반 정도 보급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누리텔레콤이 아직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시장이 50% 정도나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AMI 보급 속도가 증가할 경우에 누리텔레콤에 미치는 그 직접적인 숫자, 네. 실적은 그러면 어떻게 추산이 되고 있고, 하여튼 그거부터 실적 네. 부분.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리서치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21년, 22년 전망치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의미가 이제 첫 번째는 시장이 확장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 사업으로까지 좀 사업 영역이 다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누리텔레콤 사업 영역이 저압 가구인 2,200만 호만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파트 500만 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장 확장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급률이 50%인데 이거를 보급률을 빨리 높여야겠죠. 그럼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전력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 자,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1,100억 정도로 작아요. 낮은 그렇죠. 수준인데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로 추산했을 때 이제 보통 실제 수치가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업사이드라고 하는 용어지만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측정을 다시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로서 그러면은 이 누리텔레콤의 저평가 여부를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뭐 타겟팅 TP는 아직 안 되죠. 아직은 TP는 안 내고 조금 더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추가 저평가로 봐도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주가는 많이 저평가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차트만 보시더라도 누리텔레콤은 시장 대비해가지고 거의 상승하지 못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PER로 봤을 때에도 한 8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PER이 10배 이하이다. 제 생각에는 좀 PER 리레이팅도 기대가 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참고한다면 한국전력하고 이 궤적을 좀 같이 봐도 될까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근데 아무래도 한국전력은 시가총액도 크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풍력이나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도 이 전력계를 AMI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거기랑 크게는 관련은 관련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현재는 그냥 한전하고의 사업. 그렇죠. 한전에서 발주를 하고 이제 누리텔레콤이 수주를 하는 겁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 도시가스나 이런데.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끝났어요. 시간은 좀 남았는데. 맞아. 전에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점검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그렇게 많이 주가 변동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소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네. 새로운 사업 영역이 다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본업적인 이제 천연가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잠잠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도 오늘 그 은유적인 광어 도다리 그 바닥에 붙어 있는 생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실제 그 뭐 회감문용으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안 좋은 거지만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할 때는 고등어 갈치 네. 이런 거에 비유해요. 왜냐하면 네. 3분의 1 토막 났다, 뭐 반 토막이 났다 하는데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하여튼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붙어 있는 주가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네.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그래서 누리텔레콤이 뭐 다른 이슈로도 과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뜻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마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도 그래요? 네. 네. 전력 분산, 네. 블랙아웃 이러면은 스마트 그리드 이 얘기로 이슈가 좀 됐던 모멘텀이 있었던 주식이군요. 네. 뭐 갑자기 추워진다고 이게 또 이슈가 되겠진 않겠죠. 그거는 조금 공절기, 어려울 것 난방 같고. 수요 이거는 전력으로는 좀 아닌가? 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근데 정부 정책 보면은 이제 스마트 미터기를 이제 보급한다는 게 워낙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네. 그거 위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팔로우업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모셔놓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네. 뭐 추가 기업을 듣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개편의 찐 수혜 종목이라는 레포트를 내셨고 그 리포트의 주인공인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남인식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